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리오픈 수혜주 두 번째 시간 호텔 신라와 더 네이처 홀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편에 우리가 이제 코즈맥스하고 그다음에 저걸 봤죠? 네, 그 효성 TNC. 이번 시간에는 호텔 신라와 더 네이처 홀딩스 두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 한번 봅시다. 최근 호텔 신라가 호텔 모텔이다, 모텔 신라다, 뭐 별의별 여인숙 신라다, 온갖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비하를 당했는데 제가 보니까 호텔 신라도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올 그러한 조짐은 확실히 보입니다. 모든 악재는 다 나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른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와 외국인 한국 방문객의 수의 점진적인 증가가 가능할 수 있고, 이를 통한 면세점 업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개선될 여지는 상존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여전히 부정적인 업황을 감안해 올해 연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기본 숫자적인 노름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닌 거죠. 주식은 센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리오픈주에서 뭐 실적이 받침이 된 것들 중에서 리오픈에 안 낀 것 있습니까? 전부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이 리오픈에 끼는 거죠. 실적 좋은 것들은 리오픈에 끼든 안 끼든 주가가 올라갔겠죠. 하지만 리오픈주에 포함이 된 애들은 전부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오픈의 수혜주에 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센티를 보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 네 개를 우리가 보는 거 이제 볼 생각이고, 두 개를 봤고 이제 호텔 신라를 볼 생각입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10만 3천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그렇죠? 5월 한 중순 정도. 지금은 거의 뭐 7만 원까지 치고 있다가 지금 8만 원까지 살짝 올랐는데, 이것도 약 9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8만 원에서 9만 원 가면 그렇게 높은 수익률은 아니죠. 한 15% 정도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기대 수익률 한 15% 정도를 보시고 지금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은 견고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먹을 수는 없지만 운 좋으면 10만 원까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9만 원 수준을 보고 들어간다면 15%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가격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수급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관, 외국인 할 것 없이 전부 강력한 매수 구간이네요. 수급 측면에서는 AA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동사는 당분간 다시 뭐 바닥으로 쳐 박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으니까 좀 안심을 하시고 목표 수익률 15%를 대고 들어가더라도 뭐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우려 대비 사업부 간의 안정성이 확인이 됐다. 21년 4분기 매출액은 1조 1299억 원, 34%나 상승했네요. YY로. 영업이익은 250억, 흑자 전환을 했고요. 순이익도 177억 원이 나와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매출은 기대치를 상회했죠. 반면에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13.2% 하이를 했습니다. 다 하이하는 게 많죠. 면세점 매출액이 1조 74억, 35.7%, 영업 YY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231억 원, 전년 마이너스 167억 원 대비 아주 많이 올랐네요. 호텔 내점 매출액은 1225억 원, 23% 정도 상승한 그런 매출액이고 영업이익은 19억, 전년에 185억이었으니까 많이 돌렸네요. 결국 호텔 레저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 면세점도 뭐 나름대로 기본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 부분에 대해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계 전체적으로 알선 수수료 경쟁이 지속적이죠. 네, 따이공에 대해서 알선 수수료가 시내 면세점 매출액은 YY로 24%로 상승하면서 시장을 상회를 했습니다. 시장은 2021년 4분기 기준 14%였는데 YY로 24%를 했으니까 동사의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공항 매출액도 11%로 YY로 증가를 했는데 이는 싱가포르하고 마카오를 중심으로 한 일시적인 백신 패스가 반영되면서 싱가포르와 마카오로 여행 가는 사람 또 출장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알선 수수료 이 경쟁이 어쩔 수 없죠. 따이공들에게 이제 줘야 이 물건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적이니까 향후 이 알선 수수료 경쟁력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외국인들이 여행들이 오고 가면서 면세점들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따이공을 통한
매출 증대나 이쪽 전략은 마케팅 전략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 같고 질 것이면 알선 수수료가 하락할 가능성이 일단 없어는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천공항 T2 터미널 2 임대료는 요일제 적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판만큼 뛰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호텔 레저는 호텔 투숙률이 서울이 49%, QOQ 기준으로, 네. 제주가 77%, 네. 신라스테이가 74%, 모두 상승했지만 일부 객실에 대해서 제한 영향으로 객단가는 최대 성수기 대비 하락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 여러 문제로 전체의 객실을 다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 몇 프로만 사용해라 이런 지침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 성수기 대비해서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풀려질 거고 봄이 오고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여름이 오면 성수기로 가기 때문에 동사의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문제의 핵심은 오미크론이 언제 좀 잦아들고 리오픈이 언제 확실하게 활짝 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도 충분히 동사의 어떤 실적 상승이나 이런 것들에 같이 편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앞에서도 알선 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2년 1분기 말 알선 수수료 경쟁은 고요율 하향 평준화가 전망된다.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네요. 2021년 하반기 따이공 알선 수수료는 40%요. 굉장히 높네요. 고요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죠. 4분기에도 제한된 도매 거래를 중심으로 높은 알선 수수료 경쟁은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점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핵심 SKU 재고 소진으로 상품 재고 수준으로 시장 환경 대비 매출액과 수익성도 양호한 수준을 시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오미크론 확산과 북경 올림픽으로 1월과 2월 대비 3월에 점진적으로 통관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이공 알선 수수료 또한 3월 중국인 온라인 이벤트가 있는 3.8 분여절을 앞두고 거래량 확대에 따라서 하향 안정화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서로 경쟁이 붙으면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의류나 이런 쪽에 보면은 SKU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이 단어는 스탁 키핑 유닛의 약자죠. 현재 유통업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SKU는 유닛 컨트롤을 전제로 한 상품 단위이자 재고품이 선반에 진열될 때 그런 단위라는 데에서 이제 유래에서 나온 호칭인데 뭐가 어려운데 또는 재고 관리 코드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SKU는 재고 쪽에 사용되는 그러한 상품 단위이다 이렇게 예상을 그렇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렇게 예상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서울점과 호텔 쪽으로 안정적인 흐름 유지가 전망되고 있다. 2022년에도 면세 안경은 중국 정부 차원의 내수 면세 강화와 중국적인 내수 면세를 강화시키죠. 중국 화장품 성장률 둔화, 국내 후발 면세점의 마케팅 강화는 여전히 경쟁력도 세고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4분기 결과에 근거할 때 본점을 중심으로 한 핵심 SKU 경쟁 우위, 호텔 부분의 투숙률 회복 기조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최적화된 사업 모델로 충분히 경쟁력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국산품의 현장 인도 제한 등의 부정적인 정책이 예고되어 있는 반면 해외의 역직구 모델도 타진 중에 있어서 반대로 외국 애들이 우리 것을 역직구해 가는 거죠. 향후 고요율의 알선 수수료 안정화 시점도 곧 다가올 거로 보이고 이런 센티먼트 회복이 전망되어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황제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미크론 사태로 인해서 악재가 먼저 시장에 훨씬 더 반영된 상태이고 호재가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역전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2002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4조 2천억 정도 그렇죠. 영업이익은 1673억.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낼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동사에 대해서 8만 원대인데 충분히 9만 원, 10만 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리오픈 수혜주의 나름 경쟁력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추천하고 싶은 마지막 종목은 더 네이처 홀딩스입니다. 그렇죠? 좀 강력하게 보고 있는데, 좋게 보고 있는데. 결론부터 봅시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NFL 브랜드를 통한 의류 등 소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우리나라에서는 히트 대박을 쳤죠. 이제 중국 쪽으로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NFL도 마찬가지였죠. 미식 축구 브랜드. 네. 우리 뭐 NYC 농구 뭐 NLB 뭐 다음에 야구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미 들어가는데 NFL 지금 미식 축구 브랜드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들어갈 그러한 준비 단계에 있는 거죠. 중국 진출이 핵심이며 과거 FNF처럼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중국 진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니오픈 수혜주로 아주 뭐 좋은 종목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강력하게 매수 영역이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럼 효성 TNC와 더 네이처 홀딩스가 원투펀치로 제가 강력히 추천한 거고 그 다음에 15에서 20% 정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코즈맥스와 호텔 신라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4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6월 정도에 2만 7천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3만 2천 원까지 전고점을 지금 트라이하고 있는 거죠. 네, 나름대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다시 이 박스권 아래로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뚫고 나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리오픈이 일어나기 전에는 박스권에서 치고받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지금은 이 오픈이 파워가 있게 힘이 실린다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를 다 찾아보고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에 전부 리오픈만 추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 올릴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동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5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보면은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이죠. 국내 기관은 최근에 이제 매도 영역이고 그 전에는 강력하게 매수로 갔다가 이익 실현해서 털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인데 반대로 외국인들은 매수로 돌아서면서 수급적으로는 트리플 A는 아니면 더블 A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수급면을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동사의 미래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나이키 주가를 보면 돼. 미국 나이키 주가는 바닥에서 기고 있죠, 그렇죠? 미국도 아직까지도 리오픈주의들이 크게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호텔, 여행, 항공 쪽은 올라오는데 이런 계열 소비재들, 인기 있는 소비재들은 아직까지도 바닥을 키는데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되면 충분히 이러한 종목들도 볕이 들지 않을까, 따스한 봄볕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바닥이 있다는 게 더 좋은 거죠. 동사는 어떤 기업이냐? 동사는 크게 의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파 및 기타 그리고 캐리어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MZ세대의 대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인지도 및 선호도가 증가 추세에 따른 전년 동기비 매출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또 키즈까지도 함께 나오죠. 그렇죠? 전형적인 아동복보다는 성인복을 축소한 듯한 세련된 디자인을 선호하는 추세가 반영되면서 제품 라인 출시에 따른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 NFL 전성 모델 고민 시에 김영대를 내세운 이지혜와 컨셉의 스트리트 감성을 담은 데일리 아이템이 출시되고 있다. 네, 고민 씨가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김영대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NFL 쪽에도 브랜드도 크게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의류에서 동사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죠. 네. 동사의 4분기 실적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2021년 4분기 매출은 3,654억, 네, 매출액이 영업이익은 584억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4분기 매출은 1,880억, YY로 11.2% 정도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364억, YY로 4.6% 상승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높은 기저가 너무 높았죠. 작년 4분기에. 네, 사람들이 집에서 많은 주문을 했으니까. 그러나 10월 중순 이후 판매 증가세로 올 판매액의 MOM으로 110%나 상승을 했는 거죠. YY로 20% 이상 증가가 예상될 정도로 호조를 보였다는 거죠. 리오픈주가 열리기 시작하군요. 특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우리가 그 하얗게 양털처럼 보들보들한 거 있죠. 이게 아주 대박을 친 거죠. 제가 봐서는. 11월 연중 최대 성수기로 흐름은 좋았습니다. 11월이 21년 연말 브랜드별 점포 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212개, YY로 12개가 늘었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가 55개,
네, YY로 23개가 늘어났습니다. NFL이 57개, YY로 18개가 늘어났죠. 2019년 3분기 런칭한 키즈의 경우 내수 실적 선장을 견인 중에 있습니다. 네, 국내 어린애들 중심으로. 21년 연간 점포당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1%로 증가한 5억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2022년 외형 및 기획기여에 동반할 전망입니다. 예, 이기여에 아주 키즈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애들 학교 가고 그동안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많이 쉬었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봄이 되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도 전체 등교를 해야 되고 옷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쓸 거로 같습니다. 막상 어린이들 옷 사려고 그러면 좀 브랜드가 그렇게 마땅치 않은데 이러한 글로벌 브랜드, 뭐 마켓, 내셔널 지오그래피 붙어 있는 것들은 부모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아주 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좋은 옷인 것 같습니다. 동사 비즈니스의 핵심은 중국 비즈니스에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 그래서 동사는 2021년 12월에 상해 팝업 스토어와 내년 연초까지 위챗 및 틱톡을 통한 라이브 커머스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팝업 스토어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에도 올릴 생각이네요. 조인트 벤처 출범 위에 중국 마케팅 및 재고는 현재 파트너사에서 담당을 할 생각입니다. 네, 마케팅하고 재고는 다 현지 중국에서 담당할 생각인가 보네요. 22년 3월에 베스트셀러 그룹과 조인트 벤처 출범 이후 22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판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상해 중심 일선 도시에 25개 내에 직영점을 오픈할 계획이고요. 베스트셀러 그룹 브랜드별 현지 매장 1,800개 수준을 운영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2선 도시와 3선 도시로 출범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네, 이 베스트셀러라는 그룹이 브랜드를 가지고 현재 자기 장사를 하고 있네요. 중국에서 굉장히 1,800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중국 시장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조인트 벤처 파트너를 만난 것 같습니다. 중국 진출과 함께 내셔널 지오그래픽 IP 홀더인 디즈니, 유럽에 본진을 둔 베스트셀러 그룹의 시너지로 향후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IP를 디즈니가 들고 있죠. 네, 이런 것들 레pu테이션이 좋은 거죠. 브랜드가 먹힐 수 있는 거죠. 유럽 시장. 그다음 자기의 최근에 맺은 조인트 벤처 그룹 베스트셀러 그룹이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구조적으로 중국을 먼저 공략을 잘 되면 유럽까지도 갈 수 있는 양수 겸장의 더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중소 브랜드 업체 중 중국 진출했다는 중장기 업사이드가 독보적이다. 그렇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중국에도 통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일시적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조정 이후에 다가오는 모멘텀이 이런 봄철 다가오는 올해 다가오는 이 모멘트가 반영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영업 실적 및 주요 투자 지표 한번 봅시다. 2022년 매출액은 4,300억 정도, 영업이익은 700억 정도네요. 작년에 580억 했으니까 올해 700억, 내년에 860억까지 갈 것 같고, 퍼는 9배, 10배, 뭐 이 정도면 안정적이네. ROE도 22% 정도 나면은 나름대로 의미 있고 좋은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종목을 리오픈 종목으로 봤죠. 네, 저는 리오픈 종목을 뭐 강원랜드, 그 다음에 제가 추천했던 게 하나투어, 제주항공 이런 것들 미리 다 추천을 했죠. 이제 2탄으로 4개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서 산다 그러면 효성 TNC하고 더 네이처홀딩스, 그다음에 안전적으로 15%를 먹겠다 그러면은 호즈맥스하고 호텔신라 이 정도로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전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좀 망가졌지만 우리 시장은 이제 바닥을 견고하게 하는 것 같아요. 2600에서 2700인데 2700은 바닥이 견고한 상태이다. 너무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엉덩이를 뒤로 빼지 마시고 과감하게 사서 견디는 그러한 전략을 보입니다. 일단은 리오픈주가 시장을 주도할 것 같아요. 여기에 반도체 DDR, 그렇죠? DDR5, 그 다음에 에스테틱,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테마주로 누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제 숫자로 나오는 것은 Y분이 이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분이 있을 때 원전주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주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전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데 잘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멋지고 즐거운 새로운 한 주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의 유튜브 좀 추천 좀 많이 해주시고 좀 많이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